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그들만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일생을 살아간다. 세월 속에서 겪는 희노애락이 오롯이 담겨지는 얼굴과 형상. 바로 생긴 것만 보면 사람의 생리와 병리를 알 수 있으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학문이 형상의학이다. 자연인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원리를 기본으로 생리, 병리를 규명,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며 나아가 양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한약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침서가 되고 있는 동의보감. 그 안에 한약의 모든 이치가 두루두루 담겨 있으니 지산 박인규 선생은 30년 동안 한의학자의 길을 걸으며 수십 번에 걸친 정독을 통해 형상의학의 여러 가지 원리를 발전시킨다. 이처럼 형상의학의 역사는 지산 박인규 선생의 일생과 함께한다. 1927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혼란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며 1971년 장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한의학에 입문한다. 인생의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겪은 후 시작한 한의학의 길. 저 뭔가 목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싹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사람의 병 자체를 보기보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 국회 출입기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프로필을 이제 썼어요. 쓰면서 그때 이제 의림 잡지사 한의학계 그 잡지사에서 그걸 알고 그랬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째서 거기서 이렇게 아마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충무로의 박시한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자네 일본말 아느냐. 그래서 이제 안다고 그러니까 그 불문진단법이라는 책을 내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 대한민국에 그분 한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책.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양반이 번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공부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한의학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냥 빠진 거예요, 거기. 지금 노량진 시장이지만 그때는 저 서울역 있는데 거기 그 시장이 있었어요. 그 중앙시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선을 이제 거기 도매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신촌에 살 때인데 그 신촌 역전 시장에다가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서는 이제 제일 좋은 거 팔기 전에 제일 좋은 것부터 다듬으셔요. 다듬어가지고 절보 갖다가 이거 저녁에 반찬 해라. 그 당시에 그 민어, 뭐 가재미, 오징어 이런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비싸고. 제일 좋은 것부터 다듬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어머니 항상 내 자식부터 좋은 거 먹인다 그 주의에. 자녀 교육에 유난히 애정이 깊었던 지산 선생은 생전 많은 편지와 엽서로 애정을 보였으며 직접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 학습을 위주로 한 살아있는 교육을 하셨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형상의학에서는 그 주조갑이라고 4가지 동물 형태를 나누는데 그런 형태들을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약하고 팔이 긴 사람이 있죠. 그런 식의 그런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체질을 감별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제자분들하고 같이 가거나 저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얼굴 형태라든가 몸과 얼굴의 비교죠. 제가 생각해봐도 사람 관찰하는데 제일 좋은 곳은 목욕탕밖에 없거든요. 다 벗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의 모습하고 몸의 신체 모습하고 유일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목욕탕밖에 없죠. 간에 맞을 때 뭐가 되지? 지산법에서 많이 공부란 스승과 향을 나누는 것이다. 이처럼 선생께서는 그가 평소에 말했던 교육관대로 후학들에게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이셨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됐던 선생의 강의는 이후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후학들이 늘어나면서 선생 생전에
천여 명의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 배출하여 한의학계의 신선한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대한형상의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산 선생님께서는 한의학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학들에게 널리 전수해 주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생활, 행동, 양식 등도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는 것 외에도 양생법의 형상과 형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후학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한의학이라고 생각하시고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후학들에게 열심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비록 일생의 장년기에 한의학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학문의 깊이는 한없이 깊었고 일생을 한의학에 몸담으며 독창적인 의학관과 질병관을 갖는다. 이도 역시 형상의학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의학이란 생활의 법도를 명시한 학문이다. 의학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학과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의 법도를 어겼을 때 우리는 그 대가로 질병을 얻는 것이다. 또 질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존재 자체가 병이다. 병은 선천병의 경우가 있고 후천병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형상에 따라 각기 독특한 경향성이 있으므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이런 사실은 생전 그의 작은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생전 즐기셨던 산행, 등산을 즐긴 후 하산길에 설렁탕집에 들리셨다. 맛있게 먹는 일행들 사이에 지산 선생이 평소보다 적게 드시며 말문을 여셨다. 이 집 주방장이 요즘 허리가 좀 아픈가 보네. 갑자기 꺼낸 말씀에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던 중 한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 요즘 허리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내가 허리가 아픈 것을 어떻게 아셨소라고 대꾸했다. 선생께 주방장 아주머니의 허리가 아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를 묻자 지산 선생 말씀이 허리는 신의 집인데 신은 허리의 건강을 주관하고 신의 맛은 짠맛이다.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니 맛을 짜게 먹지 않겠는가. 듣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지산 선생의 의학관과 질병관에서 알 수 있듯이 형상의학이란 형상관찰을 위주로 하여 인체의 정, 기, 신, 혈, 오장육부, 외형, 육기 및 잡병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병리와 치법을 구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고 보는 것이 형상의학의 특징인 것이다. 1976년 2월에 지산 박인규 선생이 창립한 대한정통한의학회를 시작으로 2000년 대한형상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창립자의 뜻을 따라 형상의학회는 그 이론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물론 신구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의학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만 불평은 없죠. 왜냐? 거긴 자기들이 원해서 오는 거니까. 응? 심지어는 춘천서도 오고 인천서도 오고 수원서도 오고 응? 나중에는 저 심지어 강원도 강릉서도 오는데 그 사람은 전날 와서 하룻밤 자고 강의 듣고 아침에 다음날 응? 출발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춘천은 이제 새벽같이 와서 강의 듣고 또 가서 환자 보고. 그게 전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지 어떤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원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학문이 바른 길이고 처음에는 정통한의학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존 협회에서 왜 너희만 정통이고 어? 우리는 정통 아니냐 이런 그 말이 들어와서 정통 그러다 또 전통 그러다가 이제 형상의학회가 된 거예요. 허준 선생님 묘소 참배를 통한 전통 한의학 뿌리 잇기에 힘쓰는 동시에
대한형상의학회 네트워크 한의원 본디오를 출범시켜 미래지향적인 이론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 형상재단을 설립, 매년 한의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의학계로서는 처음으로 형상의학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학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항심을 갖고 매일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해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상의학회는 앞으로 선생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현재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게 그 세계화가 돼야 되겠고 그 전 세계가 형상의학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산 선생님이 평소에 이렇게 형상학회를 개척하면서 개척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탐구 정신, 그리고 환자에게 봉사하는 그 봉사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 이어받아서 형상학회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이마침 컸지만은 앞으로 이런 정신을 끊임없이 갖고 세계화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꾸준히 살려가지고 형상학회의 세계화에 나아가서 질병 없고 고통 없고 좋은 세계 건설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대한형상의학회는 형상의학연구원을 설립 한의학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형상의학회는 형상의학을 한의학만의 전유물이 아닌 인문학, 과학과 융화시켜 세계화함은 물론 미래가 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출시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